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뭐 환자가 많이 줄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확산세는 꺾였지만 이 자가 격리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거 잘 지켜야지. 왜냐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뭔가 또 하나가 뻥 뚫려버리면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가격리 이런 규칙, 원칙 이런 거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안 지켜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김 기자, 이번에는 저 군포에 지금 거주하는 뭐 부부들 이야기입니까? 네,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요. 정부로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이제 확진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요. 자가격리 해제 기간이 지난 1일이었어요. 아니, 2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루 앞둔 지난 1일에 진단을 검사해봤더니 확진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 판정이 나오자마자 역학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곳들을 돌아다녔다 하는 곳들이 나온 겁니다. 먼저 지난달 27일에는 용인시에 있는 한 미술관에 가족끼리 방문을 했었고요. 지난 1일에 코로나 확진 검사를 했을 때 진단 검사 이후에 남편은 로또 판매점 2곳을 방문하고 아내는 주유소, 김밥집, 마트, 교회 주차장 같은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또한 자녀 한 명도 이것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무단 외출한 것으로 알려져서 예. 군포시가 일가족 3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격리 중에 저 군포에 사는 50대 부부는 뭐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녔네요. 뭐 저쪽 저 용인시에 있는 뭐 미술관 부근도 가고 남편분은 뭐 저 TG 물류센터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도 한 5차례 가고 로또 복권 판매점까지 갔다네요. 저 남편분이. 참 2곳이나 그것도 방문했고. 저 부인분은 뭐 많아요. 뭐 주유소, 김밥집, 은행, ATM, 마트, 교회 주차장 등등. 근데 최진원 장 보시기에는 이거 정부에서도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요. 저 부부들 일벌 100개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지금 자가격리자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성지인구에서 배우겠다 하는데 지금 최근 보도 보니까 그런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관리가 뻥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분을 우리가 빨리 정부청에서 총력 경주해서 대비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정부가 잘 해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 문제과 병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무튼 우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로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가격리 중에 지금 로또 사러 지금 2곳이나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남편분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걸 보면서 좀 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들이 이제 감염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밖을 다니는 거는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역지사지에 대한 정말 감수성이 없는 행위들이고요. 지금 사실 의료진들은 뭐 꽃구경, 뭐 외출은 고사고 지금 햇빛 보기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네. 이해를 하고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본인들이 조금 답답하다고 저렇게 저런 지침 무시하고 저렇게 활보한다면 우리 사회 방역 방파제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서로 이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심들 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법도 이제 강화돼가지고요. 보시는 바가 이렇습니다. 이거 어제부터 적용된 거예요. 자가격리 위반하시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도 살 수 있어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 기자. 요즘에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근데 김 기자, 뭐 이 벚꽃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꽃 구경하러 주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벚꽃 나무 아래 시민들이 이제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주변에서는 뭐 정부와 방역 당국이 뭐 안내 방송 이런 것들을 하고 각종 지켜야 될 수칙들을 이야기하지만 좀 무의미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죠. 영등포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해 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 주시고 안전거리 2m 이상 간격을 유지.
네, 뭐 저렇게 뭐 안내 방송에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공원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뭐 꽃 구경에 뭐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함께하고 뭐 이런 풍경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건 역시도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은 삼척시 같은 경우에 유채꽃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트랙터로 저 예쁜 유채꽃이 다 갈려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하도 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참에 그냥 꽃을 갈자. 그냥 저 보세요. 저거 드론으로 찍은 거네요. 예, 유채꽃 다 없어졌죠? 트랙터로 다 갈아 엎었습니다. 오죽하면 저 예쁜 꽃.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오늘 한 일간지는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느슨해진 위기의식, 더 큰 위험을 부른다. 방파제 역할을 했던 성숙한 시민의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온 다수의 사람이 꽃을 싫어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회적 공감 능력, 측은지심이 필요한 고빗길을 맞고 있습니다. 꽃 보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라는 오늘 중앙일보 사설. 눈길이 좀 가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이색 풍경도 또 있답니다.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에 사실 결혼은 평생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많은 이제 하객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김 기자, 요즘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의 풍경이 바뀌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객들이 없는 온라인 결혼식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신랑 신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분은 박명수 씨입니다. 축가를 부르러 나왔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신부와 신랑의 모습도 있지만 주변에 잘 보시면 하객이 없어요. 하객이 없고 대신에 이 결혼식 장면을 찍는 저런 카메라들, 취재진들만 있습니다. 뭐 축사라든지 뭐 덕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영상 한번 준비했으니까 결혼식 모습도 한번 보고 오시죠. 성스러운 온라인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야? 박진수 박지혜님 결혼 축하드리겠습니다. 10대 축가 바보에게 바보가. 너무 걱정하지는 마.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아마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거야. 다시 바보도 전국에 계시는 하객 여러분 다 찍을 준비 되셨죠?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에 처한 어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렇게 화투 그림에 색칠 공부하는 저런 키트까지 배부하면서 뭔가 심심한 시간 잘 견뎌내라고 지원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낳은 신풍경입니다. 그동안 보아오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죠? 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꽃 보고 싶어도 좀 참아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